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 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이후 며칠 사이 기초연금이 샌다, 받을 자격이 까다로워진다는 제목의 속보를 보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연금이 끊기는 건 아닐까,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이 줄어들면 생활비를 어떻게 메워야 하나,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 분도 계실 겁니다. 복지는 내 삶과 가장 가까운 제도이지만 복잡한 숫자와 용어 때문에 다가서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오늘 영상은 그런 두려움을 확실히 해소해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최신 변화가 무엇인지, 왜 그런 논의가 나왔는지,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기초연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커졌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수급자 통계를 발표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014년 도입 초기에 435만 명에서 올해 약 700만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 해 예산 또한 6조 8천억 원에서 26조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월 지급액 역시 대선 때마다 약 10만 원씩 올라 지금은 34만 2,510원입니다. 이런 확대는 노인 빈곤율을 끌어내리고 불평등 지표를 개선하는 분명한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제도가 너무 빨리 커지면서 곳곳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표적 문제가 복수 국적자, 즉 국내외 시민권을 함께 가진 어르신의 수급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국내 거주 중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국내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더라도, 또 해외에 큰 재산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2011년부터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한 뒤 이분들이 대거 귀국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공식 통계만 봐도 2014년 22억 8천만 원이던 복수 국적자 지급액이 2023년 212억 원으로 9배나 늘었고, 수급 인원도 1047명에서 5699명으로 5배 증가했죠. 당연히 국내에 세금을 꼬박꼬박 냈던 사람과 형평성이 맞느냐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연금을 줍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10년, 노르웨이는 5년이 최소 요건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급여인이 그 사회에 일정 기간 머물며 세금을 낸 사람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만 19세 이후 5년 연속 거주 조건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완화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자의 해외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기간 기준이라도 넣어야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연금 산정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채를 모두 환산해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하는데 해외 재산은 사실상 파악 불가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해외에 수십억 자산이 있어도 국내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간주돼 기초연금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 연계가 어려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명하지만 그 사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흘러나가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내국인 어르신의 상황은 어떨까요?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탈락해 지역 건강보험료를 무겁게 내야 합니다. 평생 세금과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분들이 나는 줄고 누구는 늘어난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또다시 액수가 깎이는 부부간의 규정도 여전히 존재하니 억울함은 배가 되죠. 물론 복수 국적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도 허점을 그대로 두자니 세금 부담은 모두 우리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2단계 접근을 예고했습니다. 첫째, 거주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해 방문만 하고 돌아가는 형태의 악용을 막고, 둘째, 해외 자산을 일정 부분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주 요건은 법령 개정만으로도 비교적 빠르게 시행할 수 있어 올 연말 연금개혁 특위보고서와 함께 국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쯤에서 내 경우는 해당이 될까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실 분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단독 가구라면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은 물론이고 자동차, 토지, 주택 등의 재산 가치가 일정 비율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 서류를 준비할 때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서류 준비가 부담스러우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맞춤형 복지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제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월 41만원 이상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깎이는데 이는 중복급여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 늘어난 덕분에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고 동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보험료까지 오르는 3중 고통 사례가 잦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추후 변경 가능성이 큽니다. 변화의 시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은퇴 설계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부부감액 규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두 분이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가량 깎이는데 같은 집에서 산다는 이유로 혜택을 줄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의 사례와 함께 부부감액제도 폐지도 연금개혁 특위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으니 향후 결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눈덩이처럼 커진 기초연금의 재정, 복수국적자의 급격한 수급 증가,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연속 5년 국내 거주 요건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복잡한 규정 사이에서 손해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입니다. 주변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께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